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이 특혜 의혹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국토부는 이 종점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여타가 진행되던 종점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지난 국감에서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가 과업 지시를 해서 종점이 변경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용역을 맡은 업체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기억 못 하시죠? 경동 엔지니어링. 경동 엔지니어링.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거기는 충분한 이 종점 변경을 할 만한 시간적 여력과 장관님? 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능력 있는 업체한테 의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30여 년간 공직자로 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단 한 차례, 그러니까 하루, 두 차례 가가지고 현장 점검하고 종점을 변경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요. 자, 30년간 경험으로 보실 때 종점이 그동안 2년여간 예타가 진행되던 그 노선이 바뀌는데 단 하루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제가 경동 측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듣지는 본인의 못했고요. 증언이 있어요. 아니, 장관님. 그렇고요. 파악한 그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이제 대안이 제시되는 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제가 자료를 하루 봤습니다. 가서 현장 점검했다고 경동 엔지니어링이 상무가 증언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사실 저도 아니 그 답변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의 용역사는 답변에 그러면 대해서 그때 제가 논할 건 아닌데 현장 이 자리에서. 논할 게 아니라는 게 아니죠.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을 어떻게 다 가봐요, 그거를? 아니, 제가 그 장관 취임하고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가봤더니, 예탄이라고 하는 안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의원님 가보셨죠? 가봤죠, 당연히. 예, 저 마을을 치고 전부 다 전원주택을 치고, 그 계곡을 따라가지고 굉장히 장관께서는 지난 높은, 국감을 좀 다 한번 리뷰를 해보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리 다리를 건설 문제라든지 놓아가지고 이런 가야 것들은 되는.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용역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답변을 했고요. 물론 그래서- 다리 건설을 해서 건설은 자, 가능하죠. 휘켜 한번 띄워봐주세요. 그것이 최적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답변만 충실해 주세요. 묻는 것에. 자, 그러면 용역사는 뭘로 그러면은 그 종점을 변경했냐라고 했더니 용역사의 담당 상무가 2030 양평군의 기본계획을 참고했다. 이거는 2018년도 2월 21일에 승인이 난 겁니다.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때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도대체 뭘 어떻게 참고했길래 갑작스럽게 하루 가보고 종점을 변경했을까 보니까 관련 계획으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들었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2017년 1월 13일 전국 간선도로망 동서쪽 수정란에 보면은 양평고속도로 종점은 원 종점 그대로입니다. 22년 4월 2일에 고시된 계획에도 종점은 양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2018년 2월 21일에 승인난 양평군의 기본계획만 유일하게 강상면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용역사에서 이걸 보고 참고해서 종점을 변경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소영 의원 질문에도 지금 답변하시면서 제가 지난 국감 1년 전에 방금 B지역, 예쁜 땅이라고 말고 B지역, 즉 종점이 변경된 그 지역에 있는 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바로 그날 변명을 했습니다. 그곳은 필지 분할, 형질 변경 이런 것들이 선산이고 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형질 변경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새로 깔아준 도로공사에서 깔아주신 부채도로 그 끝자락, 즉 저희가 지목한 땅 300m 벗어난 곳에 실제 선산이 발견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필지 분할과 형질 변경 해놓은 거 여기 저희가 무슨 이득이 있었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기억력 테스트도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은 최은순 즉 장모께서 대략 필지 분할과 지목 변경 등으로 1억 6천 그리고 3촌 되시는 분께서
6천 정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대통령실이 부정하고 싶었던 필지 분할과 지목 변경, 형질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노리는 게 뭡니까? 이거 국토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 지가 상승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정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전해 지적이었었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짓으로 해명을 했고 그 뒤에 해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서면으로 진행되던 종점은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는데 용역사는 단 하루 가서 검토했다고 하고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가 과업 지시해서 종점을 변경했다. 그리고 용역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김선교 당시 양평 군수가 만들어놨던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을 참고했다. 양평군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던 양서면 방향의 종점을 장관님 예, 죄송합니다. 예. 종점을 임의대로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 특혜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술적 타당성 또 사업 제3자 검증이라고 자꾸 예. 얘기하시는데 제3자 검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적 있습니까? 이거 예결위에서 국힘 쪽에서 은근슬쩍 부대 의견으로 달아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의혹은 누가 왜 도대체 이런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과업 지시를 내리겠는가?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이거를 간에 왜 의회위원회하고 상의도 없이 은근슬쩍 예결위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까? 예결위 결의하는 건 국회에서 하시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라고 접근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누가 도대체 왜 국토부를 통해서 용역사에 그런 과업 지시를 했는지 왜 용역사는 그 과업 지시를 받아서 벼랑간의 종점을 변경했는지가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거예요. 장관께서 30년 경험을 가지고 본인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특혜 없다 이렇게 주장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